예,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높아지고요. 미국 주식도 오르긴 합니다만 고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는 가운데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이 우리 시장에 이 가뭄의 단비처럼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오늘 밀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 경제 얘기는 부양책 얘기는 이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승찬 교수님이랑 얘기하게 되면 또 물밑의 이야기까지 중요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정부가 그동안도 부양책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찔끔찔끔하다가 이번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찔끔찔끔 말씀하셨다 네. 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중국인들 소비 심리에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국 전체 GDP에서 수출, 투자, 소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지금 글로벌 수요도나 미국 제재로 인해서 수출 하락,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소비인데 이 소비가 아무래도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인 이는 실물 자산,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점을 이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이 있지만 저는 이 주식 부양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부분에서는 결국 이 소비 심리 회복시켜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5% 내외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거는 총리잖아요. 네. 총리가 바뀌었고 인민은행장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이분들이 경제 회복을 주도하면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존재감도 좀 약했고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결국은 시 주석이 거기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경기부양책 내용은 저희가 발표될 때부터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거나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 박승찬 교수님 시각에서. 핵심이 말씀하셨던 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국 총리가 지금 존재감이 좀 없다 보니까 이번에 24일 날 이 수장들이 나와서 인민은행장, 증권감독관리위원장, 네. 그다음에 금융관리감독총국 이렇게 다 이 빅3가 나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총리가 다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야, 시진핑이 떴다. 이제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진핑은 주석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리스크 관리 정면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했는데 스탠스가 이제 변화가 확실히 감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시장에 던졌다. 24일 날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25일 날 3분기 중국 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금리 인하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고 바로 26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중국 서열 1위부터 한 25일까지 다 지금 한 부분에서 시주적 주제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제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 경제 문제는 한 12월 경제 공작회의 혹은 4월달, 7월달 이럴 때 경제 현안 이슈를 하는데 이번에 9월달 다뤘다는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봐서 좀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 종합 선물 세트에 해당되는 이 금리 인하를 다 플러스해서 저는 정시부양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돈을 풀 테니까 증권사, 기금사들, 보험사들 이 유동성을 좀 활용해서 주식을 사도록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95조 정도 되는 규모를 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 금융자산을 키워서 소비를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제일 저한테는 딱 보였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양책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면의 이야기 또 좀 박 교수님의 다른 시각을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여쭙고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60% 이상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어쨌든 인구가 많으니까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하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경절 연휴이고 한데
중국 분들 뭐 지인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소비를 잘 안 하나 보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랑 가게, 소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저축을 하고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심리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뭐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쓰면 안 되겠다. 자산 가치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 부동산 뭐 좀 베이징,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 이상 지금 떨어졌고 심한 곳은 좀 좀 조금 네. 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정말 한 4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자산 가치 떨어져 있고 주식 뭐 이 고점 대비 뭐 거의 한 5조 달러가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는 게 맞고요. 이 안 쓰는 게 자꾸 악순환 돌아오기 때문에 앞에서 모두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금 경기의 핵심은 돈을 쓰라는 겁니다. 돈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이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앞서 발표한 정책은 대략 이제 금리를 내리고 또 주택 살 때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좀 낮추고 주로 금융 사이드의 금융 정책이었는데 네. 재정 정책이 이제 대규모로 나올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팽배하고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그 외신 뉴스가 있었는데요. 재정 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규모로 나올 것이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번 이제 국경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확실히 뭐 약간의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뭐 지금 듣기에서만 한 19억 4천만 명이 지금 뭐 이동을 하고 뭐 하루 평균 2억 7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 돈을 얼마 쓰느냐 좀 결과가 이제 7일 날 지나고 나서 한번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이제 이 효과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우리가 추경에 해당되는 이는 장기 이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재정 지출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단기적인 효과도 오래 가지 못. 주식도 저는 이게 매우 제한적이다 보는 것들이죠. 때문에 10월 달을 지금 시장 기대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작년을 좀 돌아보면 작년에 10월 달에 중국이 한 1조 위안을 풀었습니다. 1조 위안을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 재정 적자율도 원래 2023년 초에 양회 때 이야기했던 설정했던 3%에서 3.8로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추경을 지금 했는데 올해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도 지금 뭐 한 10조 위안까지 풀 것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1,900조입니다. 1,900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재정 지출 저는 무조건 본다 보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이미 하고 있다. 여기 이제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규모입니다. 근데 작년만큼 1조 위안 조금 풀 것이냐? 그러면 이제 2조 위안 넘어갈 것이냐? 일단 저는 2조 위안만 넘어가더라도 이건 좀 시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10조 위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 10월 달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 지나서 11월 달에 또 이제 소비의 핵심적인 시즌 광군제 시즌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통적으로 4분기가 GDP가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어쨌든 간에 5% 내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정말 그동안 사실 중국 증시 근처에 잘 안 갔거든요. 안 찾아보니까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뭐 지수가 하루에 8% 오르고 엄청나게 저점 대비해서는 중국 지수로 하면 뭐 한 25% 이상, 30% 오른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주식도 강세로 가는데 이게 단기적이냐 아니면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저는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의 질문을 지금 이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증시 지금 이제 뭐 CSI 300 지수 같은 대규모 이제 대형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5% 올랐거든요. 네. 다 올랐는데 이 중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다음에 지금 계속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가 이제 4분기 추가 경기 부양책 나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이즈다, 규모다. 10조까지 갈 것이냐. 이게 10조까지 가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2008년도 미국발 금리 났을 때 중국이 4조 위안을 딱 풀면서 네.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엔진이다, 기관차다 이런 말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할 것이냐. 근데 사이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질문. 세 번째가 이제 5% 내외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결국 관건은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사이즈를 봄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10월 달까지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좀 이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60, 70%가 오르는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경제를 끝나고 또 이 증시 이 부양은 계속 될 것이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10월 말에 이제 그런 이제 재정 지출이 들어오면서 이게 더 이제 상승 목표를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위안화 부분도 사실 이런 경기 부양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가 지금 약세에서 지금 강세로 지금 돌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물가가 지금 계속 좀 둔화가 움직이게 되면 미국 금리가 계속 가수가 되면 결국 위안화 강세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10월 말에 재정 지출, 11월 달에 소비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나아가서 또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한 부분에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또 다른 또 하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다면 단기적으로 부분에 있어서 증시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 위안화도 강세가 이어질 것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 이게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부동산은 제가 아까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도 이것만으로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광저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뭐 구매 제한 같은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완전히 지금 나왔기 때문에 했지만 이게 좀 매우 제한적이고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거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관심인데요. 뭐 나쁠 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영향이 지난 이전처럼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산업 섹터가 좋아질까 의구심도 많은데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하고 중간재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중간재 부분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 반도체 지금 철강, 화학, 중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다 단기적이라 말씀드렸죠. 이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국이 이미 내재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우리 여 박사님하고 방송할 때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의 착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중국 경기 부양이 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는 거고,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나타날 거가 보여지고요. 소비재 부분에서는 지금 화장품, 관광, 호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뭐 주가도 지금 변화가 보여지는데 저도 이 약발이 오래 갈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넘겨서 중국 경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조금 더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대외 관계로 봤을 때는 미중 관계가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사실 또 미국이 비컷한 이후에 이런 중국의 정책이 나왔다는 것도 시기를 좀 저울질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의 혹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상황이 달라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네. 또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11월 페루에서 에이펙이 있군요. 내년은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게 한중 관계 회복에 좀 물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중국은 계속해서 바이든 그다음에 지금 해리스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은 하죠. 시진핑은 응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 2.0하고는 조금 다르죠. 트럼프 2.0은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겠다라는 거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트럼프 1.0은 다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빠져나갈 구멍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해리스는 그 기조,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적인 뭐 반도체 육성을 하고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맹국가 연대를 하는 것 정책을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트럼프 2.0이 된다라면 예를 들면 칩스,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이게
2027년도까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연장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트럼프 중심으로 지금 모든 부분들에서 지금 다 지금 전략을 짜고 했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좀 복잡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트럼프 2.0이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미중은 더 치열하게 지금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뭐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짤 필요는 있다. 하여튼 전반적인 구조에서 누가 되든 대중국 제재 네.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을 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한중관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들, 시진핑 주석이 방한 부분들은 이 이미지가 아젠다가 매우 큰 겁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이 받는 여러 가지의 간접적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 현지를 가보고 많이 가보면 딱 한마디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무조건 잘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는 수없이 합니다. 그거는 중국 기업이든 한국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미중 관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국과의 관계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에 매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중 관계를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은 따뜻한 온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4가지가 있죠. 일단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같이 밀착하니까 중국도 지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 한중 관계 잘 만들자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만들어 놓자. 세 번째가 한미 동맹 만들어 놨고요. 한일 관계 개선해 놨으니까 이제 한중 관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중국이 제일 첫 번째 교역국인데 이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상호 무역 의존도 부분에서 너무 악화되니까 조금 스킨십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지난 9월 28일이죠. 유엔 그 총회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하고 우리 이제 외교장관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지금 이제 내년 또 에이펙 경주에서 이제 만남에 대해서 지금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좀 가능성을 저는 한 60% 정도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한중 관계 개선은 뭐 좋죠. 우리한테 우리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일련의 변환들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중국 경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 중국 경제가 뭐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제가 아까 세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올해 5% 내외로 달성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4.8에서 5 사이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펀더멘털 특히 소비가 지금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너무 이제 중국 경제가 이게 추락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이제 이거는 재정 지출이 사이즈를 제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 시진핑의 등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은 빨라질 수 있다 회복되는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소비주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 제약, 그다음에 우리가 배터리, 이런 마오타이 같은 이런 부분에서의 소비주 전략 부분에서 좀 지금은 제일 안정적인 부분이지 그게 맞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부양책 발표에 따른 효과들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